없는 인생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평준화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0대에는 외모가 평준화되고 50대에는 지성, 60대에는 재력, 70대에는 건강이 평준화된다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120인생 유비무한에서는 언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궁금증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한 정보와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화목한 우리 가정에 빛이 되는 보험, 빚이 되는 보험입니다. 일단 주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이 빚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기다렸고 또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 하나에 빛이 되고 또 빚이 되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정에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가정에는 쓰디 쓴 빚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좋은 상품이나 좋은 보장 내용을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같은 상품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좋은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좋지 않은지에 대한 꿀팁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유익한 정보들을 알게 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빚이 되는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감당하기 힘들게 오르는 보험료의 주범, 갱신형 보험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답변에 앞서 혹시 MC님께서 생각하시는 갱신형 보험은 좋은 보험인가요? 나쁜 보험인가요? 아니, 보험료가 오르니까 나쁜 보험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절대로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은 없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보험, 맞지 않는 보험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갱신형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들어보시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보험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사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다라기보다는 3년이나 5년 이렇게 갱신 주기에 맞춰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보험료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인데요. 이를 예로 들면 신생아 때부터 5, 6세까지는 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7, 8세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요인은 크게 연령 상승에 따른 위험률,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갱신형 보험이 골절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연령이 상승한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혹시 MC님, 네. 암은 20대가 잘 걸릴까요? 60대가 잘 걸릴까요? 60대요. 맞습니다. 뇌출혈은요? 60대요. 급성 심근경색은요? 60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질병을 보장하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한다면 네. 보험료의 인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의 변동만을 가지고 빛과 빛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퀴즈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한번 네. 맞춰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합쳐져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주계약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하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은 대부분 사망 보장과 후유장애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 보시면 특약이라고 하여 본인이 받고 싶은 보장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갱신형 보험을 설명하고 있으니 암 진단금을 갱신형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네. 주계약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 상품에 특약으로 암 진단금을 갱신형으로 넣는다면 네. 이 보험은 몇 년만 납입하면 납입이 끝날까요? 당연히 20년만 납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요? 고객님들마다 납입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갱신형 보험은 보통의 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기납 형태를 띠는데요. 보험을 유지하는 전 기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질병의 경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상승이 되면서 늘어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보험을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납입 기간과 같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는 빚이 아니라 빚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MC님, 갱신형 보험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본인에게 맞는 것 같으세요? 맞지 않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좀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저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MC님은 갱신형 보험 없으시겠네요? 저 잘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객님들이 알고 있는 이 본인 보험의 가입 기간은 주계약의 네. 납입 기간으로 알고 있고 네. 또 증권을 보더라도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전문가와 상담 신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갱신형 보험은 보험을 유지하는 전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빚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갱신형 보험이 빚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앞서 김상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갱신형 보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닌 본인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텐데요. MC님, 네, 혹시 갱신형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비갱신형? 예, 맞습니다. 갱신형의 반대말은 비갱신형인데요. 갱신형이 빛이 되는 순간은 비갱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보험 납입 기간과 보험료를 보셔야 하는데요. 네, 일정한 납입 기간 동안 변동이 되지 않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형의 보험료보다 갱신 주기마다 네.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 네. 일정 보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갱신형 보험의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시점 전에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상해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큰 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젊은 분들에 비해 질병의 위험률이 높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 갱신형 보험을 통해 빛이 되는 순간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요. 뭐죠? 예.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시점 전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비갱신형의 총 보험료보다 더욱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엄마가 항상 그러시잖아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혼자 어려워하기보다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생보사의 경우 어떤 빚과 빚이 있는지 먼저 빚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빚이라는 단어부터가 무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쁜 황미나 MC님은 빚을 싫어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모든 네. 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빚일 겁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는 생명보험의 큰 보장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어떤 질병이 와도 나는 치료비 걱정 없어. 나는 좋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실제 제 고객인데요.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네.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6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네. 무엇이 발생이 될까요? 비용이 많이 그러죠. 발생되죠? 이런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보면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생활비일 겁니다. 네. 여기에서 병원 치료비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계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병원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 병원 측에서는 중간정산이라는 걸 요구하고요. 그때마다 병원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생각해 볼 네. 게 있는데요. 중간중간 납부한 병원비를 그때그때 저희가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비보험 보험의 청구 서류인데요. 청구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아, 네. 네, 여기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중간정산시에서는 발급되지 않고요. 네. 퇴원시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청구를 해도 보상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제 고객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6개월이라는 넘는 병원 치료를 할 때 환자 가족들은 치료비와 간병의 고통보다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만일 이 실비보험 이외에 통합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또는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있었다면 이 진단비를 받고 발생되는 치료비와 간병비와 생활비도 도움을 받았을 텐데 네.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이 고객은 잘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한 생명보험에는 뇌출혈로만 진단이 돼 있으셔서 진단비도 네네. 받지 못하셨고요. 병원비, 모든 생활비가 온통 빚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가입된 생명보험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로만 진단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빚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꼭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보사 보험이 빚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라는 속담 있죠? 네. 이런 속담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1+1 느낌? 네, 그 기분 좋은 상황에 네. 가장 걸맞는 생명보험사의 장점은 한 상품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셜이란 추가 납입, 자유 납입, 납입 유예, 중도 인출의 기능이 있는데 말인즉 여유가 되면 더 내도 되고 여유가 안 되면 덜 내도 되고 납입이 힘들면 그만 내도 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추가 인출도 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보험은 2개월 이상 납부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고 실효가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그때 덜컥 사고나 질병이 발생이 돼서 보험으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이때 생명보험사의 기능 중에 대체 납입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그동안 쌓아놨던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해주고 네. 기존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대체납도 너무 길어져서 네. 적립금이 소멸이 돼버리면 실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생명보험사에 빛이 되는 상황을 더 붙인다면 네. 좀 전 우리 이유나 전문가님의 고객님의 경우 진단비를 받지 못해 빚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생명보험사의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해 두셔서 네. 후유장애 발생 시 납입 면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납입 면제의 보장이 넓은 것도 생명보험사의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보사는 납입 면제 기능이 좋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손보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빛이 되는 사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2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윤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질환 질병 중 뇌혈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생명회사에서 취급하는 뇌출혈에 대한 담보보다 뇌경색과 합쳐진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뇌졸중 담보가 있고요. 그보다도 더욱더 더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담보가 손해보험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요즘에는 여러 상품 출시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에서도 뇌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가 출시가 됐는데요. 약관상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2대 질환 질병에 있어 심장질환에 대한 질병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협심증 진단 또한 생명회사에서 취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범위보다 화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계셔야 네. 더욱더 넓은 보장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크기는 작지만 생명회사에서도 화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 약관상의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 담보들은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 네. 본인이 원하는 담보를 선택하시고 알찬 담보를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넓은 범위에 있는 2대 질환의 진단비와 네. 본인이 원하는 특약 담보 구성으로 알차게 갖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손해보험회사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손보사 보험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 손보사 보험도 빚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네, 우선 사망보험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의 유고 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망의 원인을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않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2년 이내에 고의로 자신을 해하는 자살이 아닐 경우에는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반면 손해보험사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구분해서 보장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이 같다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예. 대부분 고객님들 증권을 보면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이 다르게 가입되어 있고 또 이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사망보험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회사의 입장에서든 고객의 입장에서든 사망의 원인은 더욱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사망의 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빚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해보험사의 빚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바로 약관 미확인 시 발생되는 빚입니다. 네. 손해보험을 예로 들면 배상책임 담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줄 경우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그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인데요. 네. 종류로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이렇게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품이나 담보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네.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고 상품이나 담보명만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이 보장이 되지 않을 때
이 또한 보험의 빚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리모델링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리모델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존의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인 분들도 많고요. 리모델링의 빚과 빚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빚이 되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면서 건물이 낡거나 불편하게 되면 수리를 하고 네. 그 규모가 너무 크면 공사를 해서 개인의 용도나 취향에 맞게끔 구조를 변경을 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디자인과 기능을 바꿔서 새롭게 바꾸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건물이 잘못 지어졌거나 혹은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변해서일 건데요. 보험도 이처럼 자신에게 맞게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데요. 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30세 만기의 자녀보험을 리모델링 원하셔서 상담해드린 고객인데요. 네. 당연히 짧은 만기이기 때문에 보장이 긴 100세 만기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고 정밀 검사를 받는 도중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만약 이 고객님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지 않고 네. 그냥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같은 보험료 대비 보장을 확대한 경우나 또 혹은 같은 보장이지만 보험료를 낮춘 경우와 같이 리모델링이 빚이 되는 상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보험이 제값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우리 120인생 유비무환이 할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모델링을 잘못 받아 빚이 되는 사례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네. 우리 권욱 전문가님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네, 여기까지. 네, 노래 가사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잘못된 만남으로 리모델링이 빚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 주변에 예전 실비는 비싸다, 지금 실비는 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가입 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에는 나에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꼭 파악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제 고객이 지인 설계사에게 예전에 제가 가입한 보험이 가입 당시 보험료보다 많이 인상이 되어서 네.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지인 설계사가 지금 착한 실손이라는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 실비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면서 네. 이 고객이 예전에 가입돼 있던 통합보험의 100%인 실비를 해지를 하고 지금의 착한 실비를 가입시킨 겁니다. 문제는 가입하고 3개월 뒤에 생긴 건데요. 네. 이 고객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이 치료비를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고요. 그 보험마저 해지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네. 이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안고 있는 유병자이십니다. 네. 네, 고객은 가입의 병력을 알리고 가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가입 시 알릴 의무 사항에는 고혈압이 고지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전 실비가 좋다, 지금의 착한 실손이 좋다라고 아니라 피해보험자의 병력과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리모델링을 받으시면 제 고객님처럼 리모델링이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보험이 한 가정의 빚이 될 수도 있고 빚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일까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보험 가입 시 본인의 가입 나이, 직업, 소득, 가족력을 고려해서 네. 보험의 종류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입 나이가 젊을수록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에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되 네. 20년 주기처럼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직업의 경우 직업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달라지므로 직업 변경이 자주 예상되시는 분들은 직업 변경이 될 때마다 네.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손해보험사의 상품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입은 삼가하시고 본인의 가족력을 고려해서 타인에 비해 위험이 높은 쪽으로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보험료의 과한 지출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네. 생로병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사람이 사는 순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우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대 질병을 막기 위한 3대 질병 진단비, 네. 또 중대 질병의 경우 대부분 수술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비,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가 동반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입원 일당.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명처럼 100세 인생, 120인생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끝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먼저 가입하시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순서대로 준비하신다면 올바른 보험 가입 선택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화목한 우리 가정의 빛이 되는 보험 대 빚이 되는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8살 주부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밀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 암으로 밝혀져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갑상선 암은 흔하다며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쾌되었지만 그땐 정말 심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속 뒤집어지는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보험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제 동창도 2년 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보험료를 저보다 훨씬 많이 냈던 건가 싶어 물어보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제가 살짝 더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요? 억울하고 분해서 다시 병이 날 지경입니다. 저만 바보가 된 것 같고 답답합니다. 누가 좀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매월 보험료는 더 많이 냈는데 막상 보장받은 금액이 친구보다 적다면 정말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 현재 보험 내용을 여쭤봤는데요. 현재 보험 3건에 약 2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라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우리 고객님 보장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고객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 이 갑상선암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래 표를 잠깐 보시면 2007년 4월 이전에는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서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일반암 지급이 잦아지자 2007년 4월 이후부터는 일반암에서 제외하고 일반암에 10에서 20%만 지급이 되도록 변경이 돼버렸는데 네.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일반암의 기준처럼 갑상선암이나 유사암도 진단비를 높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신 시청자님의 보험을 보면 가입 시기가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 진단비를 10에서 20%만 지급이 되었을 때 주로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장 네. 금액이 컸다 하더라도 네. 아마 보장이 적었을 겁니다. 또한 A사와 C사와 같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구성도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내는 한 달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저축을 위한 저축 적립보험료로 이게 더해져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이 중 적립보험료의 경우 그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설계하시는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네. 이 보장 보험료보다 적립 보험료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장이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바탕으로 친구분의 보험을 본다면 아무래도 적립보험금을 줄여서 보장을 더하셨을 거고 또 유사암의 진단비가 큰 시기인 2007년 4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이분이 보험금을 더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 위로가 될 만한 꿀 정보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보험금은 해당 약관 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신 보험 상품을 토대로 약관의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더 이상 진단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있을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는데요. 네.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시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MC님, 네. 암 진단을 받은 고객 같은 경우 네.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더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 알아요. 아세요? 완치 5년 이후에.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역시 저희 유비무한의 최고의 명예 MC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네. 정답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 진단 받은 경우 완치 소견 이후 5년이 지난다면 추가적인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이 외에도 요즘에는 유명자 보험이라 하여 출시가 많이 되었죠. 일반 상품에 비해 알릴 의무 사항이 간소화가 된 상품인데요. 3, 2, 5 조건 상품이라 하여 3.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없는 경우 네. 2.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수술이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네. 5. 5년 이내에 진단, 입원, 수술이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요즘에는 3, 1 조건 또는 4일 5년 조건? 조건이라 하여 네. 과거 병력에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욱더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출시되어 있는 보험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청하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한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찾아가는 VJ 보험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예, 오늘 시청해 주신 네. 분 또한도 저희 120인생 유비무한을 방송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본인께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첫 번째로 우선 분석을 원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다친 이력이 있으셔서 네. 보험 가입이 되지 않다는 소리만 들으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떤 만남이 있으셨는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MBC 120에서 유용화 전문가 권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 방송을 보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네. 제가 현재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데 그 다친 상태에서도 보험이 가입이 될지 그게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보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담당 설계사님도 계실 거고. 다른 설계사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다.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건지 기준이 오모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상담 신청해 주시는 고객님들 만나다 보면
고객님처럼 어떤 A라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좋다, 어떤 서기사님은 또 안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에 대해서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고객님께서도 그런 고민 때문에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잘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유지 중이신 보험이 어느 회사에 있는 보험이며 네.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증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증권을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증권은 총 4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이상 더 이상 다른 증권들이 없으신가요? 네 건이 아.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 증권을 토대로 증권 분석을 하기 전에 고객님에게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보통 제가 고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혹시 이 4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네.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 있으신지. 아, 네. 네. 좀 더 저렴하면서 보장이 잘 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보장도 좋고 네. 보험료도 싸고 네. 아마 저 또한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여러 고객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권 분석을 하기 전에는 네. 제가 중요 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네. 갱신형과 비갱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 부분을 토대로 증권 분석을 해서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네. 각각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네. 보장받는 기관들이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 네. 안내를 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손해보험과 생명회사의 장단점에 있어서 각각 장점들만 가지고 잘 넓은 범위 안에서 네.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이후에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은 제가 오늘 가지고 가서 네. 다음 시간에 네. 고객님 만날 때 방금 제가 안내해드린 기준 하에 브리핑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이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 가입하신 보장 내용이 네. 많지가 않아 보험금을 많이 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부분은 사고가 난 이후 담당자님들을 통한 상담 신청을 통해 네. 상담 신청만 하면 과거 이력이 있어서 전혀 당신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오. 라고만 말씀만 해주시고 상담 신청 또한 못했다 해요. 상담 또한도.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신 것 또한 내가 보험 가입이 안 되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고민 끝에 상담 신청하셨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신청인의 보험 리모델링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상담을 진행한 신청인의 컨설팅 전 보험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회사는 4곳으로 총 보험료는 42만 3,947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네. 특이한 점은 A 손해보험회사와 B 화재보험회사, A와 B 두 회사의 질병 입원 의료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실손 의료비, 짧게 말해 실비라고 하죠. 네, 같은 경우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도는 높아지지만 보험금 받는 방법은 비리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을 받는 부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A 회사 50만 원, B 회사 50만 원. 각각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두 회사 중 한 회사를 포기를 하고 그 외 회사에서 1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B회사 같은 경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특약 담보 같은 경우 앞전에 오늘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평생 내야 되는 갱신형 보험 원치 않으셔서 이 또한 보장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시상품 경우 지난 여러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보험이죠.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 약관 상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CI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네. CI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종신보험처럼 사망 시 사망 보험금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 시 네. 사망 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이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질병 앞에 나와 있는 중대한이라는 부분이 단서 조항이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네.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예를 들어 중대한 뇌졸중 경우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것이 아닌 뇌졸중이 발생하고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실손이 있어야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I 보험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닌 보장을 받기에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D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 보니 네. 고객께서는 운전자 보험을 난 가입했다라고 네. 생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컨설팅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네, 화면을 통해 컨설팅 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B 보험은 비리 보상을 하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있기 때문에 B 보험 회사의 갱신형 담보 또한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CI 정신보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보장 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과감하게 고객님께서 해지를 하셨습니다. 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운전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도 해지를 하셨고요. 이로 인해 조정 후 플랜은 가장 먼저 기존 보험에 불필요한 특약 삭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드렸고요. 또한 컨설팅 전에 손해보험회사의 장점인 이대질환에 대해 네. 추가적으로 보장을 저희가 채워드렸고 오, 네.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장점들을 각각 저희들 지급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화면 통해 보시면 이 보험회사의 가입을 통해 뇌혈관 질환과 화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 몇 수술비를 보완해 드렸고요. 네. 또 F회사의 생명보험회사의 장점인 사망보험금과 수술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와.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원비까지 보완해 드렸고요. 와,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이대질환은 손해보험의 장점을 통해 그리고 사망과 수술비의 생명회사의 장점을 통해 그렇게 보장을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리모델링 전 42만 3,947원에서 리모델링 후 38만 1,481원으로 고정 지출 또한 저희가 낮춰드렸습니다. 네. 오늘 신청해주신 분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모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 전문가분들이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고객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제 고객님은 사업을 하는 고객님이셔서 사업상 만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보험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님도 주변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고객님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사님을 통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부담 없이 보험을 막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입하시다 보니까 어느샌가는 그 보험료가 부담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점검이 또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정확하고
또 객관적이게 분석을 해주실 분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와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해드렸던 고객님이신데 네. 분석을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좋다는 보험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분석 없이 계속 가입만 하시다 보니까 보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겠죠.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필요한 보장은 더해드리고 많이 갖고 계셨던 보험은 좀 줄여드려서 만족하셨던 고객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리모델링을 받은 고객께서 잘 지내고 계신지 더 궁금한 점은 없으셨는지 전문가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죠? 네. 저희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하시는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네, 너무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고객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화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진짜 잘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고객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저번에 보험 설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 거는 너무 완벽하게 돼서 만족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사실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보험을 드는데 거절이 좀 많이 돼서 좀 속이 상해서 혹시 현옥 씨라면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지 저희 엄마를 그래서 한번 뵙자고 했습니다. 아, 고혈압 약 드시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고혈압 약 드시고 계셨던데 예전에 보험 가입 상담해 보시고 최근에는 안 알아보셨죠? 네. 요즘 최근 나오는 보험 상품들이 이렇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 고객님이시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고객님 갖고 계시는 치료비를 줄 수 있는 실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병원 입원 일당까지 원하시면 모두 다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놀랍죠?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험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객님께서 우리 전문가님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비결이 뭐죠? 지니의 램프의 요정이 생각나는데요.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잘 알려드리고 네. 또 잘 만나러 가고 전화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램프의 요정 저도 한번. 이번에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잘 도와드리고 오셨나요? 네, 잘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요즘은 보험이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분들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고객님처럼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 드신 기간과 또 드시는 약 이름만 간단히 알려주시거나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드시는 약 봉투를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가입도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병력자를 위한 실비 또한 있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잘 도와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매번 고객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 가입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은 고객님께서 하게 되시죠? 그렇죠. 네, 한두 달만 내는 게 아니라 20년에서 또 많게는 30년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잘 가입해둔 보험은 20년에서 30년만 잘 키우게 되면 아플 때는 병원비를 주고 그럼요. 또 용돈이 필요할 때는 용돈도 주는 자식 못지않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전화 1566-1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화목한 나의 가정에 빛이 되는 보험, 빚이 되는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